연말 국내 증시를 비롯한 금융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 중인 데다가 또 국제 유가까지 급락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도 나옵니다. 네, 오늘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함께 이와 관련한 소식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자, 지난해 연말만 해도 네. 사실은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긴 같습니다. 증권에서 상저하고 그러니까 하반을 좀 기대해라, 하반기를 기대하라는 말이 그렇죠. 저는 매년 듣는 것 같긴 한데 예.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코스피 지금 2,000은커녕 1,900도 조금 위태위태하죠. 그렇습니다. 하반기를 기대하자. 그러니까 클라이막스를 기대해 보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초반에 맛만 보고 끝나는 경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도 이 주가가 연일 약세를 보이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1,900선을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도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기도 했는데요. 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1,920선에 머물면서 오늘 증시 우려를 낳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거래일 연속 거래일로 따지죠. 월화수목금. 예. 그 증시가 열리는 거래일만 따졌을 때 9거래일 연속 매도한 금액이 2조 3천억 원이 넘는데 네. 연일 매도 공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어떻게 보면 국내 증시가 매력이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그런 전문가분도 있는데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좀 더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대기업들이 몰려있는 그런 코스피와 달리 코스닥은 좀 유동성 위기에 좀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장중에 3% 이상 밀리면서 오늘 장 역시 좀 불안한 흐름이 예상된다. 이런 평가까지도 나왔는데 다행히 미국 증시가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증시가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상황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 네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금리가 인상이 된다. 이게 왜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느냐.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말 그대로 그동안 돈을 찍어냈거든요. 네. 달러화를 찍어내서 경기를 부양하는, 대출을 좀 더 쉽게 하는 그런 정책을 구가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돈줄을 죄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을 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악재들을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돈줄을 죄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시중에 풀리던 달러가 많게 되면은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기 마련인데 이걸 줄이게 되면은 달러 가치가 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1달러당 한 1,100원이었으면은 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1,200원을 줘야지 달러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흥국에 투자를 했던 그런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다 옮겨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네. 그다음에 달러 가치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말씀드린 대로 1,100원대에서 1,200원대로 오르면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수출주 입장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한 1달러 팔았으면은 국내 우리나라 돈으로 1,100원 정도 이득을 보던 게 1,200원으로 늘어나니까 수출주에는 분명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외국인 같은 입장에서는 주식을 현재 갖고만 있어도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원화 값이 오르기 전에 주식을 서둘러 팔자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외국인들도 있어서 현재 차익 실현, 이익 실현하는 그런 외국인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국내 증시에 좀 심대한 좀 타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와 함께 또 국제 유가도 크게 또 폭락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국내 증시에 좀 영향을 줬겠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 중동 산유국의 돈, 말 그대로 오일머니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이 오일머니가 세계 경제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중국발 자금 역시 못찾게 나오고 있지만 오일머니가 얼어붙으면서 SOC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또 대표 수출주들이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이라든지 철강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게다가 요 국제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이 러시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산유국 중 하나입니다. 예. 루브라 가치가 연일 떨어지면서 러시아 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그 현지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예.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둔화로 인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이 국제 유가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그동안 뭐 발전소를 돌리든지 아니면 기름을 쓸 때에는 그만큼 경기가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름을 사용한다라고 평가를 했을 텐데 유가가 떨어진다라는 거는 경기가 좋지 않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서 뭐 채권 시장이라든지 뭐 기업체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또 얼어붙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기에 아무래도 좀 악영향이 될 수 있는 점이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연말 증시를 좀 전망하면 어떻습니까? 흔히 이야기를 하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은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 역시 연말 특수를 기대합니다. 왜 그러냐면 연말에 기업 소비가 늘어나고 저희가 또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증가하기 마련인데 이와 더불어 증시 역시 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그래서 산타랠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산타랠리가 실종되는 모습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번 역시 좀 부실한 흐름이 예상됩니다. 증권사들도 연말 전망치를 좀 보수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는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김동현 앵커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저하고 이렇게 평가를 많이 했었는데 내년은 좀 다를 것이다. 상고하죠. 갈수록 힘이 들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 인상의 충격을 뭐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이 이번 주 중으로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면 이 금리 인상의 충격을 얼마나 상쇄를 시키느냐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좀 더 정확한 전망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쩌면은 지금 시청자분들께는 가장 중요한 그렇죠. 네, 질문이 예, 될 예. 것도 같습니다. 지금 뭐 여러 악재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고 유가는 하락을 하고 있고 최근에 중국 증시도 상당히 하락을 했고 자 우리 국내 투자자들 어떻게 대처를 좀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제가 뭐 결정을 해서 내릴 수는 그렇죠. 없겠지만 증권사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이분들이 예년 같았으면 정말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위축이 되셨어요. 왜 그러냐면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계속 떨어지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했다가 제가 낭패를 보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해서 말을 하는 것 자체를 꺼리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 분석가들은 조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수적으로 평가를 내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주, 그 기업들이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배당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그래도 좀 좋을 수도 있다. 왜냐?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간 상태이기도 하고 나중에 또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배당주에 대해서 투자를 해라. 원론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경기 방어주, 그러니까 뭐 수출에 조금 관계없이 내수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옥석 가리기를 해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하지만 지금은 좀 더 지켜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증권가에서 명언이 있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다. 네. 예,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떨어질 때를 기다리지도 말고 너무 오를 때를 기다리지도 말고 적당한 선에서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예, 그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그 시기를 늦출 것인지 지켜보고 네. 향후 경기 전망 역시 좀 따져보고 좀 더 신중하게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김종성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